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명절이 끝나고 오늘 이제 수업하고 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이제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정보를 줄 만한 그런 영상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이제 제 쪽 분야, 이제 국어국문학이라던가 이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글쓰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한국어 쓰기, 그리고 한국어 말하기 정도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자기소개는요, 자기소개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이건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 교수님들 그리고 국어 교수님들이 정말 알짜배기로 꿀팁 같은 걸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이 자기소개서로 여태까지 대학기관이라던가 이제 공공기관, 파견을 나갔던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사설기관에서 단 한 번도 서류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조금 약간의 꿀팁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듀얼 화면으로 될 건데요. 자, 오늘 보시게 될 자기소개서는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저희 쪽 필드에서는 보통 이런 종류의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대학 기관별로는 물론 다르겠지만 거의 이런 양식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팁, 교수님께 들었던 가장 좋았던 꿀팁은요, 그거였어요.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제 자기소개서, 너의 자기소개서에 면접관 혹은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의 눈을 1초라도 더 두게 해라. 그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애들 쓰기 숙제 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하기 싫고 그게 그 말인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 기업에 한국 사람이 넣는 거니까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교수님이 주제를 적으래요. 그러니까 크게 주제를 하나 적고 이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크게 주제를 적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면접관들은 수많은 글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요약본으로 딱딱딱 주면은 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했을 때 끝나면은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하고 하면은 하고 하고 두 번 보게 되면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고 교수님이 주제문을 꼭 적으랬어요. 그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를 적고 그리고 그 밑에 설명. 그 다음 얘기를 갈 거면 문단을 나눠서 다음 키워드 그리고 설명. 이렇게 하면은 거의 거진 합격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웬걸?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합격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보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너무 저의 세부적인 정보 같은 거는 다 작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요, 3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제가 줄이고 가장 최근에 지원하게 된 대학기관에서 사용했던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분홍색으로 해도 괜찮겠죠? 자, 먼저 키워드를 보면요. 저는 제 키워드를 이렇게 적었어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변화를 즐거워하는 사람. 여기서 체크 한 번만 해볼까요? 명사로 끝났어요. 그쵸? 명사로 끝났으면요, 밑에도 다 통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앞에는 명사형으로 끝냈는데 뒤에는 또 서술체로 끝나요. 앞에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변화를 즐거워하는 사람 했는데 밑에는 나는 그래, 난 그런 사람이다. 이래버리면 통일성이 깨져서 보기에도 좀 좋지가 않거든요, 모양이. 그리고 그냥 제가 면접관이면은 보고 뭐야 하고 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막상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다? 그럼 자연스럽게 빼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체크, 주제를 넣어라. 그리고 두 번째, 명사형이면 명사형으로 끝나라. 서술형이면 서술형으로 끝나라. 이렇게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꿈이 한국어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직종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기자하기 위해서 이쪽 계열에 발을 담근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신문방송학과는 그때 당시에 커트라인이 너무 높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기사를 잘 쓰면 기자가 되는 줄 알았고 언론고시만 보면은 기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뭐 맞겠지만 제가 그쪽에 대해서 이제 너무 동떨어진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살짝 쓴 거예요. 자, 학부 시절 한국어 교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저는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전필만 들었지 전서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저는 당시 방송국 기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교수님의 추천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한 예비교회 파견을 지원 자, 이 뒤에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웠어요. 왜냐하면은 가독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개미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지웠는데 이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변화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담은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뭐 대학원 진학 얘기도 나오고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뭐 막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분명히 기자를 꿈꾸고 이쪽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자 이슈가 엄청 났었어요. 기레기라는 이제 단어도 막 생겨나면서 그래서 제가 기자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박봉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메이저급이 아니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쯤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한 제1회 해외 예비교원 파견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좋은 기회가 맞닿아서 지원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성격을 알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의 발전과 더불어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전 너무 좋아해요. 이제 그러면서 비록 진로는 어그러지고 이제 내가 준비해온 게 다 무너졌지만 새로운 변화? 오히려 좋아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갔다가 대학원에는 이제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해외 예비교원 파견 갔다 오니까 난 대학원에 가야겠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너무 탁탁탁탁 맞춰져 있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원이라뇨.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고학력자의 그 루트를 밟는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학원에 갔다가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운이 좋게 대학기관에서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장기로 이제 코로나 이슈도 한번 터져주고 줌으로 한번 활동도 하면서 이제 줌 수업 없어지고 실직자가 됐다가 이대로는 내가 교단에 설 수 없겠다 싶어서 유튜브 시작하고 유튜브 하다가 보니까 또 코로나 잠잠해져서 유튜브 플러스 과거의 경력 플러스해서 대학 기관들 다 열자마자 오픈 원서 탁탁탁탁탁 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암울한 시기도 있었었고 너무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서 제가 사실은 외국인들만 마주할 수 있었던 제 직종이 유튜브라는 걸 시작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생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을 담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네, 처음에는 물론 대학원 얘기까지가 마무리였죠. 저의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냥 기자였다가 그 꿈을 포기하고 한국어 교원 쪽으로 넘어온 이런 스토리 서사를 가진 게 전부였어요. 뭐 거기다 플러스 해봤자 뭐 해외 교원 파견 2달 갔다 온 거 정도? 뭐 그거밖에 없었지만 코로나 겪고 나서 너무 많은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사실 유튜브 덕이 더 큰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유튜브를 좀 한다라는 선생님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성격과 잘 버무려서 스토리를 써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변화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어필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해외 파견으로 시작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열망. 약간 이런 키워드로 저는 계속 명사형으로 끝내가고 있고요. 체크 한번 할까요? 명사형으로 끝내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였어요.
이제 저희 필드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당시에는 되게 석사, 박사 졸업자들, 수료자도 안 됐어요. 졸업자들,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논문을 다 쓴 사람들만 거의 뽑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운이 좋게 대학원 다니는 기간에 대학 기간을 다니게 됐어요. 그것도 자대학도 아니라 그냥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제 수도권 대학을 다니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을 넣으려면은 그 전까지 저의 스펙을 다 써 넣어야 되는데 보통 한국에서 4년제 대학 나온 여자애가 쓸 수 있는 스토리는 많지가 않아요. 뭐 제가 뭐 경영 경제 이쪽으로 막 이제 기업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저의 토픽은 그거였어요. 한국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한 무언가에 나 참가를 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메리트가 됐던 게 제가 제 1회 예비교원 해외 파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적었죠. 왜냐하면 저희 필드에서는 그거 하나면은 사실 좀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해외 파견으로 시작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열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놨어요. 저는 2017년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한 예비교원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적어도 눈이 한 번쯤은 갔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지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2회차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생각하니까 참 저도 어린 마음에 별거 다 적었는데 이게 제 전부였어요. 적을 게 없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고야를 갔었거든요. 나고야 갔던 얘기를 좀 이렇게 써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이때는 대학원을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경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해외 예비교원 파견은 예비교사들한테 시수, 교육 시간을 줍니다. 많이 주지는 않으세요. 한 2시간? 일주일에 2시간도 가끔 이제 격주로 받던가 그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 운이 좋지 않다면 전체 수업에서 이제 2달 나가는 파견에서 2시간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경험을 쌓고 싶기도 하고 이 필드를 너무 늦게 알았죠. 한국어 교사가 뭔데 하다가. 그래서 아이들 담당하는 수업까지 제가 다 자진했어요. 저 하고 싶어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 저 아이들 잘 봅니다. 저 동생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원을 했고요. 처음부터 초급 담임교사를 담당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여기 필드는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는데요. 초급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 한국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알려줘야 돼요. 어떤 게 기억이고 어떤 게 니은인지 그리고 어떤 게 아고 어떤 게 어인지 다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심지어 애기들 반이었어요. 이제 그런 걸 적은 거죠. 나 초급도 했다. 이런 거. 중급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급은 못했죠. 고급은 아직 제가 들어갈 만한 짬이 아닌 것 같아서 못했어요. 저한테 주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었죠. 나중에 살을 붙였는데 그게 어떤 살이냐. 해외에서는 요 정도의 경험을 갖고 왔고 내가 대학기관 A라는 대학기관에 물론 대학원 시절에 다녔지만 그때 초급 담임교사 몇 번 했었고 중급 담임교사 몇 번 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경력이 있다라는 것을 해외 파견으로 넣었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제 제가 계속 써놓은 내용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 2번째 넘어가고요. 자, 3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교재를 활용한 수업과 토픽 수업. 자, 이거는요, 제가 최근에 담당을 하게 된 수업이 토픽 수업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요. 저희 대표 강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기회라서 제가 정말 그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 기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토픽을 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직종에서는 토픽을 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강의만 해야 되는 일반 문법만 강의를 해야 되는 강사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런 강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 목표는 빨리 입학.
빨리빨리 취업, 빨리 고향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론 대학교 졸업장도 필요하지만 토픽이 필요해요. 졸업하려면 토픽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토픽이라는 것도 정말 저희도 베이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면 정말 좋지만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토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 기관에서 이제 정보도 많이 주셨고 수업 자료도 다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앵무새처럼 쪼잘만 하면 됐었는데 그러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정보는 제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토픽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고 점수, 분포표는 어떻게 되고 이제 문법, 분포표는 어떻게 되고 이제 수업, 점수, 시간, 뭐 얼마 기간 동안 하고 해외에서 몇 번 하고 국내에서 몇 번 하고 어디 대학은 몇 급까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토픽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했고요. 뭐 이제 그런 것 좀 했다 이런 얘기죠. 왜냐? 책을 가지고 하는 수업은 한국어 선생님이라면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토픽 수업도 좀 할 수 있다. 그런 걸 녹여내느라 교재를 활용한 수업과 토픽 수업 하면은 교재를 활용한 수업 토픽? 얘 토픽도 하네? 이걸 좀 눈을 꼽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시작으로 앞에 무슨 대학교를 시작으로 어디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수업만 진행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토픽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까지 저는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2페이지 이내로 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왜 한국어 교사가 됐는지 나 처음에 생각 없었다. 근데 기회가 돼서 내가 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나 해외 파견 나갔다 왔고 나 경력 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나 교재 수업도 잘하지만 나 토픽 수업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중요해요. 뭐요? 맞춤법이랑 띄어쓰기요. 특히나 저희 필드는 이거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틀리시는 게 아니에요. 조급한 마음이 틀려요. 왜냐하면 워드를 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띄어쓰기 2번 돼 있다던가 마침점, 온점 2번 찍는다던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한다? 검토를 거치지만 내 눈은 이미 이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이버 띄어쓰기를 한다. 네이버 띄어쓰기 검색기 치시면은 그게 나와요.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오류가 몇 번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것도 좀 있고. 하지만 기계가 한 번 더 거쳐준다는 것에 의해 저희는 만족감, 안정감을 얻죠. 그리고 요즘은 챗 GPT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GPT가 저보다 잘 쓴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아 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살짝 해봤는데 못 쓰더라고요, 글을. 아직 이게 안 됐나 봐요, 구축이. 자, 선생님들 그리고 지나가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렇게 찍어낸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기소개서를 썼지만 그 다음번에는 이번에 교환회의 그리고 수업 개강회의에 갔는데 좀 처음 이쪽 필드에 발을 담그신 선생님이 제 짝꿍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좀 싫어할까봐 질문을 많이 아끼셨는데 약간 저 질문 받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Z까지는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안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A부터 한 J까지는 알려드렸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지금 제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시수라던가 교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쪽 필드에서 사용하는 초급, 중급, 고급 요 정도 그리고 토픽이 뭐냐 이런 거 해서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거 계속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